처음엔 참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순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하단 느낌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뒤늦은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매일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멀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상처는 오래, 아주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요. 하지만 본성은 절대 숨기지 못하는 곳에서 슬쩍 고개를 내밉니다. 바로 손에서 시작되죠. 심리학자 에릭 피셔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거짓과 불안은 입이 아니라 손끝에서 먼저 드러난다. 손은 뇌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대화 중인 500명을 관찰하며 손동작과 나중에 밝혀진 행동을 비교한 연구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손을 계속 비비는 사람일수록 거짓말, 책임 회피, 약속 파기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죠. 반대로 손이 안정적인 사람일수록 약속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결국 손끝의 습관이 곧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의 행동이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는 걸까요? 손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손가락을 꼬고 손톱을 뜯고 손을 문지르는 습관. 이건 100% 속에 무언가 감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과 긴장 그리고 진심을 숨기려는 심리가 손끝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짱을 자주 끼는 사람. 팔짱은 단순히 편하다가 아닙니다. 그건 말없는 경계입니다. 나는 너한테 마음을 안 열 거야. 지금 너랑 거리를 두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몸이 먼저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 중에 팔짱을 낀다면 그건 이미 속으로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짓이 지나치게 큰 사람, 손을 휘젓고 몸을 요란하게 흔드는 사람들.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좀 인정해줘 하는 허세와 갈증이 묻어있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몸짓은 불안과 허세의 또 다른 얼굴이다. 손짓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속도 여유롭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요란한 손에는 불안이 섞여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손을 내미는 방식. 악수를 할 때 손등이 위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그건 무의식 중에 내가 너보다 위야 라는 표시입니다. 반면 손바닥을 위로해서 감싸는 사람, 수평으로 자연스럽게 내미는 사람은 당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악수 하나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말보다 손을 먼저 보세요. 손끝은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빛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보다 먼저 표정을 봅니다. 하지만 웃는다고 다 친절한 건 아니고 울지 않는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니죠. 진짜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진심이 0.2초 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처음 마주할 때 나오는 순간의 표정, 그 단 0.2초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짧은 찰나에 드러난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82%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었다고 하죠. 눈꼬리의 미세한 움직임, 입가의 떨림, 그리고 눈빛. 말은 포장할 수 있지만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직장 상사 한 분은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이상하게 눈이 웃지 않았죠. 그 눈엔 온기가 없었어요. 그분은 칭찬도 잘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실수라도 하면 눈가가 살짝 올라가며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우월감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런 표정 당신도 한 번쯤 본 적 있을 겁니다. 첫째, 눈이 웃지 않는 사람. 입꼬리는 웃는데 눈은 차갑죠. 그건 가식입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는 척은 하지만 속으론 거리 두고 있어요. 라는 무언의 신호.
둘째, 남의 실수에 살짝 웃는 사람. 작은 실수에 눈가를 올리며 미소 짓는 사람. 그건 우월감과 비교 의식이 스며든 표정이에요. 나는 너보다 낫다. 는 속마음이 잠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셋째, 칭찬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 아유, 별거 아닌데요. 말은 겸손하지만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죠. 그건 자신에 대한 갈증과 인정 욕구의 표시예요. 칭찬은 받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왜 더 안 해줘? 라는 갈망이 자랍니다. 그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 불만과 질투로 바뀔 수도 있죠. 넷째, 지적당했을 때 눈을 피하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딴 데 보는 표정. 그건 단순히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지금 뭘 핑계댈까? 어떻게 돌려서 빠질까?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지적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일수록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도 있죠. 다섯째, 웃음이 과하게 큰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너무 크게, 너무 자주 웃는 사람.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 안엔 허세와 불안, 그리고 나를 좀 봐줘 라는 강한 갈망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모랄리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눈가의 주름 속에 숨어 있다. 사람의 진심은 입이 아니라 그 미세한 표정의 파편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음번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 전에 그 표정을 먼저 바라보세요. 0.2초.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당신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걸음걸이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보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자꾸 제자리에서 멈추거나 혹은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뭔가 마음이 급하네. 혹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그때 느껴지는 감정의 이물감은 사실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내면이 몸으로 먼저 말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1200명의 걸음걸이를 6개월간 관찰하며 성격, 행동 패턴, 대인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사람의 걸음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뒤따라오며 발을 질질 끌며 걸었어요. 약속은 자주 어겨졌고 중요한 선택 앞에선 늘 내가 정해 라며 발을 뺐습니다. 처음엔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걸음처럼 관계도 느슨해지고 흐려졌습니다. 걸음걸이 단순한 걷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자존감, 불안, 결정 성향이 담긴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발걸음에서 본성을 읽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을 질질 끄는 사람. 입꼬리는 웃는데 눈은 차갑죠. 그건 가식입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는 척은 하지만 속으론 거리 두고 있어요. 라는 무언의 신호. 둘째, 어깨를 움츠리며 걷는 사람. 고개는 숙이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 어깨는 안으로 모아지고 팔은 축 늘어진 채. 이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걸음입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중요한 대화 앞에서는 자꾸만 피하려 들죠. 겉으론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이 나중엔 답답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나치게 빠르게 걷는 사람. 성격이 급해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속엔 불안, 조급함, 결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보다는 빨리 끝내야 할 무언가에 몰두하죠. 대화도 관계도 속도에 치여 깊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은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다. 다음에 누군가와 함께 걸을 일이 있다면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걸음을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발끝에서 당신에게 말 걸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느낌. 혹은 반대로 이 사람 말은 묘하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경우도 있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장을 나눴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들릴까요? 그 이유는 말버릇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은 2년간 1000명의 일상 대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냈죠. 사람의 말버릇만 분석해도 그 사람의 신뢰도와 인간관계 지속력을 92%까지 예측할 수 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고 누구를 만나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회사 후배 중에 한 명은 대화 중 틈만 나면 제가 예전에 저 그거 해봤어요. 저 그거 좀 알죠.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겉으론 활발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죠. 왜일까요? 그 말 속엔 나를 좀 인정해줘 라는 과도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이지만 항상 초점은 나로 돌아갑니다. 나도 그거 해봤어. 나 예전에 그걸로 상도 받았어. 내가 누구랑 일했는 줄 알아. 이건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결핍의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넌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지. 그땐 나도 실수했었어. 내가 그러는 거 이해돼. 칭찬처럼 보이지만 은근한 비교가 들어가죠. 둘째, 남의 말을 끊는 사람. 대화는 캐치볼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리듬을 맞춰야죠.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도중, 그니까 하고 끊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며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 이건 권위의식의 표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말이 더 중요해. 지금 너보다 내가 우선이야. 라는 태도가 배어있는 거죠. 이런 사람과는 대화할수록 점점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만 남습니다. 셋째, 과하게 겸손한 사람. 아유,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죠. 처음엔 참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반복되면 그 말 안 해. 근데 왜 더 칭찬 안 해줘? 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 에이, 장난이야. 왜 그래? 기분 나빴어? 그냥 웃자고 한 얘긴데. 농담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무심코 드러나는 방식이죠. 이런 사람은 초반엔 웃기고 유쾌해 보여도 나중에는 당신의 민감한 부분까지 툭툭 건드리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절대 사과하지 않죠. 왜 예민하게 굴어?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다섯째, 말을 빗대는 사람. 넌 참 특이하다. 역시 너는 나랑 달라. 겉으론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 뒤엔 난 너보다 위야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질투하고 기회만 생기면 그 사람도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흘립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의 내용보다 말의 습관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말버릇은 그 마음속에 사는 인물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말이 아닌 사소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작은 행동은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말은 따뜻했는데 행동이 차가웠던 순간. 그때 당신은 느꼈을 겁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콜롬비아대 심리학 연구팀은 500쌍의 커플과 친구를 수개월간 관찰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은 행동이 말보다 4배 더 강하게 신뢰를 결정짓는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몸이 먼저 진심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 눈앞에 누군가 오고 있음에도 재빨리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 그건 당신보다 내가 먼저 라는 무의식이자 나만 편하면 되라는 신호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상황이 불리하면 자기만 빠져나갑니다. 둘째,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주문 실수 하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말투가 퉁명스럽고 고개를 돌린 채 말을 던지는 사람. 이건 명확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당신에게도 언젠가는 그 태도가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셋째,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 이거 뭐야? 하며 당신의 노트북, 가방, 핸드폰을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무시하는 사람,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감정선도, 사생활도 무심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 중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당신이 말하고 있는데 시선은 화면에 있고 손가락은 계속 스크롤을 내리는 사람. 그건 곧 나는 지금 내 얘기에 집중할 생각 없어 라는 무언의 무시입니다. 관계는 관심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죠.
이게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언젠가 깊이를 잃게 됩니다. 다섯째,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 사람.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 그거 좀 건네줄래? 작은 도움 하나에도 찡그리거나 한숨 쉬거나 에휴 귀찮아 라고 반응하는 사람. 그건 결국 넌 내 에너지 쓸 만큼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태도입니다. 정은 사소한 배려에서 자라고 신뢰는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작은 행동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5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사실 나 자신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본성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말투도 행동도 걸음걸이도 모두 반복된 습관일 뿐. 그리고 습관은 의식하고 멈추고 반복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오해를 풀고 고통을 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따뜻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본성이 누군가에게 온기와 배려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상 실행의 힘이었습니다.